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외국인 급락장의 풀매수 중입니다. 5월 2주씩 상한가 3방 터집니다. 진짜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45,700명이고요. 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만 명 돌파 이벤트로 신정책 테마주 총정리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리고 저희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나는 기법 강의도 관심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맨 아래에 김동석의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도 구독과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외국인이 충분히 이번 급락장에서도 이미 투자를 하고 있고 풀매수를 하고 있는 상한가가 기대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이 하락장, 급락장에서 이슈가 되는지 집중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급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이번 CPI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달보다는 낮았지만 사실상 예상치 못하는 상회하면서 좀 증시에 좀 부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얘기했지만 5월 9일까지 그러니까 이 근처 전승전 근처까지는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 플러스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좀 수급이 더 안 좋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기 근처에서는 흔들릴 걸 예상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집중해야 될 건 뭐냐 이 급락장에서도 외국인이 풀매수 중이다 투자 중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상한가 3방 정도가 기대가 되는 저평가 종목들 정리해 놨으니까 오늘 집중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좀 지속되고 있고 어, 연장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얼마나 되냐라고 확인해 보니 이 정도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2달 전쟁으로 피해액만 760조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액이 760조라는 거는 복구하는 데는 뭐 그 이상 뭐 700조 아니면 만개는 800조까지도 들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뒤 우크라이나가 2달간 입은 경제 손실이 연간 국내 총생산 GDP 4배에 이르는 760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도로의 길이는 서울에서 부산 간 경부고속도로의 61배거리에 달한다는 분석입니다. 그만큼 많이 부서진 거죠. 그래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이달 2일까지 5월 2일까지 2달여간 직접 간접 피해액을 보니 대략 한 710조에서 760조 정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우크라이나가 1년에 한 200조 정도 GDP가 나오니까 대략 한 3배에서 많게는 4배 정도로 수준이 피해가 입은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솔직히 우리가 액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죽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무너진 게 많기 때문에 이게 과연 700조냐, 이게 800조냐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가 추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오만하고 좀 기만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러시아 폭격으로 인한 도로 파괴가 약 37조, 주택 피해가 37조, 그리고 공장이라든가 사업체가 약 12조, 그리고 민간 공항이 약 8조 등등 해서 다 모이면은 한 700조 된다라는 거고 뭐 사업체, 의료기관, 유치원, 교육기관 모두 파괴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접적인 피해에 해당하는 GDP 감소, 투자 중단, 노동력 유출 등을 합산하면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뭐 지금 현재 피해에 기초한 추정액이고 앞으로도 성장이 늦춰지거나 또는 앞으로 나올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가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피해가 과연 여기서 얼마나 더 커질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과연 이 전쟁이 이어질 것인가 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분위기가 이제 뭐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자로 가기보다는 해결을 해결하는 건데 일단 우크라이나 먼저 재건을 하자. 그러니까 정상화를 먼저 시키자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무슨 얘기 나와주고 있냐? 바로 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51조 지원을 합의하자라고 얘기가 나와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우리 돈 약 50조 원에 달하는 398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대통령이 요청한 군사 지원과 인도적 지원 예산이 미국 의회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처리를 하면은 상원에서도 아마 절차를 서두르기로 해서 돈을 좀 넘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EU 행정부에서도 재건 자금을 대기 위한 방안을 열심히 마련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다, 야 너네 지금 전쟁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재건 먼저 하자. 그래서 50조 원을 지원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50조 원의 지원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투자은행 총재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마셜 플랜 준하는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쭉 보시면 베르너 호이어 유럽투자은행 총재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과거 마셜 플랜을 유사한 규모의 지원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과 IMF 그다음에 WB가 함께 논의를 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마셜 플랜이 뭐예요?라고 하시는데 보시면 마셜 플랜이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이 서유럽 16개국에 4년에 걸쳐 약 2천억 달러, 약 200조 원의 이 경제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한 지원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뭐 깨진 것만 800조라고 하는데 마셜 플랜의 거의 뭐 몇 배입니까? 4배 이상은 나와줘야 지금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원이 확실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유세계 전체가 해결할 과제다. 그래서 각국 지도자들이 결정을 내려서 좀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세르이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은 올해 우크라이나 경제가 절반 수준으로 위축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까 전에 피해가 800조기 때문에 이 마셜 플랜의 거의 3배, 4배 정도는 지원이 들어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재건이 중요한 건 알겠어요. 그래서 뭐 EU나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지원이 들어오는 거 알겠는데,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폭격이라든가 어느 정도 싸움이 좀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싸움이 안 끝나더라도 총이라든가 폭격은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저는 끝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이 폭격을 가하고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끝내고 이제는 무역 전쟁이라든가 다른 이제 제재로 다른 전쟁으로 경제적인 전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한다면 최근에 미국 우크라이나 대사관 업무 재개 준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 대사를 키이우에 방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이 이달 말을 우크라이나 키이우 주재 미국 대사관의 업무 재개 목표 시점으로 제시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주재 대리 대사가 키이우를 방문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라는 거죠. 왜?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재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시면 크리스티네 아크비엔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리대사는 이날 대사관 공식 트위터에 키우에 막 도착했다. 그래서 유럽의 전승일에 돌아와서 기쁘고 우크라이나 영광이 있길 바란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크비엔 대리대사는 금주 초에 미국은 이달 말까지, 그러니까 5월 말까지죠. 자국 외교관들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에게 크비엔 대리 대사 일행의 키이우 방문 계획을 알리면서 키이우 대사관의 계획된 업무 재개에 앞서 외교적 활동을 수행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대사관 직원들의 키이우 복귀는 우크라이나의 성공과 모스크바의 실패이자 우크라이나 정부 및 국민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막 발생하기 전인 2월 14일 날 키이우 대사관을 폐쇄를 했고요.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의 족속한 업무 재개 방침을 밝히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번 5월에 이 5월 말쯤에 재개하기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유럽의 2차 대전 전승 기념일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명분도 없고 야만적인 전쟁을 정당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려 한다라고 이미 얘기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같이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미국 대사관을 우크라이나에 있는 대사관을 다시 운영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란 나라는 이 국민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챙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절대로 미국 국민이 죽는 꼴 또는 피해를 입는 꼴을 절대 못 봅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이번 5월 말에 재개를 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미국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폭격이라든가 또는 싸움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한 뭐 총싸움이라든가 이런 물리적인 싸움에서 경제적인 싸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건에 대한 투자 플러스 이 키우에 있는 우크라이나 이 대사관에 대한 재개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솔직히 이 대사관을 2월에 문을 닫았는데 정확히 이제 진짜 전쟁이 격화되기 이전에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지금 폭격이 어느 정도 끝나가는 이런 상황에 재개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미국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마셜 플랜을 뭐 진행을 해야 된다. 유럽에서도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도 50조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크라이나 우리가 거기 있는 이제 국민들도 시민들도 지금 재건에 힘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 포성 들리지만 일상 복원에 나선 우크라이나 시민들입니다. 보시면 러시아의 침공으로 대규모 피해를 본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군인들이라든가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이 시민들이 현재 이 뭐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치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침공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760조, 많게는 800조 또는 인명수 사고라든가 모든 걸 다 합치면은 그 이상의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지역 정부는 대규모 지혈을 마냥 기다리는 대신에 도시를 치우고 재건에 나서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외곽 도시 부차의 주민 페트로 트레첸코 씨는 최근 시장에 있는 자신의 가게를 다시 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부차를 점령했던 3월 도시는 파괴되고 집단으로 살해된 주민의 시신이 길거리에 방치돼 있지만 이번 전쟁 참상을 상징하는 학살의 현장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방금 얘기했던 트레첸코 씨는 자신의 집 지하실에 숨어 있었는데 이제 러시아군도 떠났고 이제 지하실 나와서 이제는 정상화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장이 열리고 포탄이 떨어져 큰 구멍이 났던 도로는 다시 포장이 된 상태고 수도와 전기도 대부분 복구가 되고 외곽 철도도 재가동이 된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철교가 완전히 지금 뭐 박살이 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눈으로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정말 보기가 좀 안타까울 정도의 참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만 명이 거주했던 키이우 외곽 도시 이르핀에서도 도시 복구 사업이 한창인 부분이고요. 은행과 유치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올렉산드르 마르쿠신 시장은 며칠간 1만 6천여 명이 이르핀으로 돌아왔고 도시 복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다시 돌아오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키이우를 출발한 열차가 이르핀 기차역에 도착을 했고 완전히 파괴됐던 이르핀과 키이우 사이 철교가 복구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인프라부의 올렉산드르 크브라코프 장관은 전쟁 이후에 전역에 300개 이상의 철도와 다리가 파괴됐지만 현재 재건 작업이 진행되는 건데 아직 50개죠. 이제 6배 이상은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건 작업은 러시아의 폭격이 계속되는 동부 지역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에 사람 많이 살았던 하르키우는 70일 넘게 폭격과 공습 받았고 건물이 대부분 파괴되거나 손상이 됐는데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지금 이 꽃을 심거나 아니면 그래도 할 수 있는 재건 작업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해를 치우거나 아니면은 버스를 타고 달려가서 여러 가지 좀 어떻게든 재건을 해야 하는 방향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는 지금 보니까 시민들도 그렇고 이제 재건 작업이 지속되고 있구나. 철도까지 깔았구나. 도로도 깔고 있구나. 그럼 앞으로 6배를 더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재건에 대한 이슈를 계속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 관련주를 먼저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재건 관련주가 원래 뭐 수산중공업이나 데모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 바뀐 게 성암기계 공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화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암기계공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재건 관련주로 상한가를 만들었고요.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한가 이후에 눌림목이 나왔을 때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화 엔지니어링이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급등 이후에 최근에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관심을 좀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건 관련주인 서양기계 공업과 도화 엔지니어링 눌림목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번 정책 중 하나고요. 진짜 5G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가 요금제 신설 빼고 재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진짜 5G 시대를 열겠다라고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요금제 신설 제외하면은 딱히 좀 별거 없다라는 거예요. 정책의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통신업계 입장을 과도하게 반영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단 5G 가입자 추이가 상당히 말도 안 되게 늘고 있죠. 현재 이 78만 명에서 현재 2,150명까지 대략 3배 이상이 좀 가입자가 급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배가 아니죠. 예, 30배네요. 30배. 죄송합니다. 예, 30배 이상 가입자가 급등을 했는데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보시면 요금제 신설, 5G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주파수 2배 확보, 전국망 구축, 특화망 확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미 원래 정책대로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 원래 정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다들 5G 쓰신 분들은 알 겁니다. 계속 끊기고 5G 계속 잘리고 그래서 5G 다른 데 갔다가 4G로 내려왔다가 갑자기 5G 연결됐다가 5G가 솔직히 말하면 속이 좀 터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가속화를 시키겠다. 어떻게 보면 재탕이 제일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왜 제대로 진행되지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은 5G 28GHz 기반의 와이파이를 지하철 내 구축해 내년부터 현재보다 1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지난해 발표됐지만 해결되지 않았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동통신 3사는 일부 구간의 기지국을 실증을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진짜 5G로 불리는 28GHz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고육책이 이번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통신요금 불만을 제기하는 이용자 망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서 요금제도 이번에 신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이용자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해 새로운 요금제를 만들어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은 5G 요금제 너무 비싸요. 그래서 좀 중간 좀 싼 한 7만 원대, 6만 원대, 5만 원대 요금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4G 때는 흔히 LTE 때는 한 5, 6만 원이면은 무제한 썼는데 5G는 한 8만 원 써야 돼. 2만 원 더 써야 된다는 거죠. 또는 3만 원 더 써야 되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요금제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하가 아니라 중간 가격을 만드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재탕이라고 하지만 재탕이 아니라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가속화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지금 다시 한번 뭘 한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6G를 준비하는 단계다라는 거죠. 왜? 5G를 빨리 끝내야 어떻게 보면은 빨리 끝내야 6G를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G에 대한 이 지금 인프라망을 빠르게 구축하고 빠르게 가속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동통신 3사 지하철 공동 구축으로 5G 28GHz 취소 위기를 면했습니다. 이행률이 얼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률이 높아야 되는데 얼마 안 되니까 이거를 지금 빠르게 가속화를 시키겠다는 거죠. 보시면 이동통신 3사의 5G 28GHz 기지국 구축 이행률이 11%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하철 공동구축 수량을 의무구축 수량으로 인정받으면서 주파수 취소는 면하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설치를 하고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통신 3사로부터 5G 3.5GHz, 28GHz 대역의 할당 조건 이행 실적 보고서를 접수를 했는데 대략 SK텔레콤이 1605대, KT가 1586대, LG가 1868대로 준공 완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약 11%를 차지하긴 했는데 간당간당하게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지하철 데이터 트래픽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는 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이거 문제가 많다.
그래서 하루빨리 시장과 기술 현실을 고려한 정책을 전환해야 되고 앞으로도 보다 대형망 구축을 더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 이행 점검 결과는 올해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 전까지 가속화를 빠르게 시켜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하철에 아마 공동 구축 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하철에 5G망을 더 까는구나. 그럼 이제는 5G가 끊기거나 한 부분들이 이제는 좀 줄 것이다. 가속화될 것이다.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네. 그러면은 와이파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어느 정도 기지국 작은 거 스몰셀이라든가 더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 이유는 뭐라 그랬다? 아까 얘기한 대로 6G 때문이다. 그래서 6G 기술 선점에 나서는 삼성전자 벌써 지금 6G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르면 2028년 개통 예정인 6G 통신 기술 선점에 나섰습니다.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한 데 이어 4세대 이동통신 기술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점 찍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6G 주파수 백서를 내고 차세대 6G 서비스용 주파수 확보를 위한 연구를 제안했고요. 홀로그램, 메타버스, XR 뭐 등등 뭐 자율주행부터 모든 것에 꼭 필요한 게 6G다. 빠르고 안전하고 확실해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한 주파수 확보 방안을 다루고 있고요. 지금보다 5G도 빠른데 이거보다 50배 빠른 속도로 지상에서 10km 상공까지 이동통신 서비스력이 확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에서도 휴대폰 터지고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인터넷이 안 터지는 데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상용화기까지는 약 1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엔 삼성전자가 필두로 해서 계속 성장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G는 어디에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모든 먹거리에 꼭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고 꼭 들어가야 하는 기술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5G 계속 가속화시키고 이번에 정책에 또 포함된 이유는 뭐다? 결국엔 6G를 위한 기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계속 이제 기지국이라든가 또는 이 와이파이에 대한 5G 이거에 대한 설치 기대감이 계속 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머큐리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머큐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바닥에서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가 자체가 많이 밀렸습니다. 계속해서 우하향 나온 부분에서 이제 출발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생각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한 종목도 얘기하자면 오이솔루션까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신 또는 이 5G 이 중심 핵심 이슈라 생각하고 있고요. 바닥에서 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과 플러스로 이번에 글로벌적인 이슈에 따라서 재건 관련주와 5G 관련주 특히 이동통신 와이파이 관련주 뭐 아니면은 우리가 모듈 관련주를 알아내는 거는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것도 알겠는데 아까 전에 4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신정책 테마주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그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도 매일 무료로 알려주시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나 시황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는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러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각 스마트폰 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아까 구독자 이벤트는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추천주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저희가 구독자 자료 배포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4만 명 달성 자료 배포 올려놨죠. 이거 누르시면 저희가 이렇게 정책주 정리 자료집 올려놨으니까 무료로 100% 무료니까요.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추천주를 5월 13일, 10일, 11일, 10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서 어떤 종목인지 무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 시작 전 시황은 극비 분석이 들어가면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도 장 시작 전 시황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모두 정리를 해드렸죠.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고요. 극비 자료는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테마주나 기법들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요소수 관련주가 올라갔다. 왜 올라갔으며 어떤 종목이 있는지까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그래서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들, 이슈가 됐던 것들 다 정리를 무료로 해드리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까지 다 얻어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5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습니다 하시면 아래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